폭풍치기 직전의 바다. 이에 선원들이 서둘러 움직이는데요. 그 중에 비와 바람을 피해 물품을 옮겨야 했죠. 그러던 그때 사고가 나고 맙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바다를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못 가겠어. 못 가. 가면 우리 정원은요 비 뒤집힌다고. 나 죽은다고 임마. 정원 저라고 팔비 만들고 말깁니까? 그러자 팔병 안 돼. 병원선에서 수술할게. 곧이어 사고 현장으로 불려간 의사. 멤버한테 손모가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혹시 위해서 맥이 안 잡혀. 이어서 의사가 뭔가를 가져왔죠. 그리곤 며칠 전 조깅을 하고 있던 은재. 그런데 그녀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에 그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응급처치 먼저 하죠. 수족이에요. 빨리 기둥이 수족하는 없다. 그리고 곧이어 수술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침착하게 수술을 이어가는 은재. 그런 와중 후배 의사가 호들갑을 떠는데요. 선생님,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에 은재가 상황을 이성적으로 대처합니다. 감정이입하지 말아요. 그냥 카드바라고 생각해. 선생님. 지금 테이블에 누운 게 누구죠? 김재한 선생, 아버지라도 돼요? 하지만 바이탈이. 심호, 두려워요? 환자가 죽을까 두려워?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잡고 있는 혈관 잡고 버텨요. 어서. 그리고 은재는 수술을 마무리하는데요. 환자 상태 간단히 브리핑해봐. 즉시 우관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모두 절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과장에게 공을 넘기죠. 즉시 우관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파일이 심해 모두 절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도인은 누굽니까? 누가 했느냐보다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죠. 이에 한 소리하는 후배 의사. 과장님 기자들 속에 푹 파묻혀 있던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실 은재가 이러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송은재 꿈이 뭔 줄 아냐? 최연소 여자 외과 과장이란다. 이에 은재가 과장인 도훈에게 잘 보이려던 것이었습니다. 뭐가 억울해? 다 계산하고 하는 짓인데. 과장만 시켜준다면은 벗어놓은 신발도 품고 잘걸. 그런 한편 치료를 받기 위해 은재를 찾아온 노부부. 송은재 어머니한테 말 많이 들었다. 그리고 이후 은재는 엄마에게 연락했는데요. 5번째 엄마. 알아. 이번 달에만 3번째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물색이 없었어. 미안해 딸. 다시 환자 올려보냄. 죽을 때까지나 못 봐. 하지만 엄마가 이러는 이유가 있었죠. 왜 시도 때도 없이 자랑질이야 자랑질이. 쓸쓸해서. 사실 섬에서 외롭게 살고 있던 엄마에게 삶의 낙이라곤 딸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은재 막 자랑하고 싶어. 섬 사람들 서울만 갔다 오면 칭찬이 늘어지잖아. 그 소리 듣는 게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그거 듣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완전히 실패작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은재의 입장에선 병원에서 엄청난 눈치를 봐야 했는데요. 또 섬에서 온 환자냐? 가만 보면 어머니 참 이타적인 분이야. 그래도 이젠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딸 자식 입장도 고려하셔야지. 그리고 은재가 과장 자리를 받기 위해선 앞으로의 행동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병원 내 평판에도 신경 좀 써야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런 한편 군의관들의 근무지 추첨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선은 안 되지. 다 필요 없어. 병원선만 아니면 돼. 하지만 기가 막히게 병원선에 당첨된 두 남자. 그들은 세상을 다 잃은 듯 보였죠. 아이 그 얼굴들 좀 펴. 자, 힘차게 갑니다. 힘차게. 왜 이리 힘이 없지? 이들이 이토록 병원선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른 데보다 환자가 10배나 많지. 뻑하면 배에서 먹고 자야지. 즉 의료시설이 없는 섬을 다니며 배에서 생활해야 하기에 누구나 기피할 수밖에 없었죠. 멀미라도 해봐. 낭만의 니은자나 생각나나. 그럼에도 병원선에 자원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공보위로 근무하게 될 내과의사 곽현입니다. 벌써 추첨 끝났어요? 자원했거든요. 뭐라고요? 이에 병원선 사람들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병원선 5년차가 반장 양준호. 이거 뭐 처음 보는 그림인데. 웰컴 투 병원선입니다.
그런 한편 은재의 엄마는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요. 답답한 게 체했나? 그러지 말고 내일 병원 한번 가보라. 내일 병원선 오니까 거기 가보라고. 똑별난 약도 아니고 소화제는 잔뜩 싣고 다니겠지? 그리고 다음 날 병원선으로 향한 그녀. 소화가 잘 안 돼서요. 가슴도 좀 답답하고. 그렇게 간단한 검사를 하게 됐죠. 일단 소화 안 되고 신물 올라오는 거 개선하는 약을 좀 드릴게요. 심장 쪽 정밀 진단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딸도 선생님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녀는 딸 자랑을 하는데요. 이쁘죠? 당장 소개팅 쏘세요. 감당하기 힘들 텐데 다음에 올 때까지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런데 은재의 사진을 두고 와버렸죠. 아, 사진! 다음에 오시면 드려야겠네. 그런 한편 많은 수술로 피곤에 쩔어 있는 은재. 코드블루 187병동. 하지만 은재는 잠깐도 쉴 수 없었죠. 그런 와중 엄마는 검사를 위해 은재의 병원에 왔는데요. 엄마 서울 왔다. 왜? 하지만 전부터 환자를 보내는 일 때문에 화부터 내는 은재. 또 섬에서 환자 몰고 올라온 거야? 아, 은지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지난번에도 교수 눈치 보느라 죽을 뻔했다고. 나도 좀 살자, 엄마. 내 사정도 좀 봐주라고. 그렇게 은재의 엄마는 돌아가야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오늘도 수술을 마친 은재. 문자 그대로 퍼펙트.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에 곧장 엄마에게 달려가는 은재. 하지만 은재가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가 된 상태였죠. 에피네프린 치료하세요. 아니 지금 남의 병원에서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우리 엄마예요. 그럼에도 은재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클레어. 이백주. 클레어. 찬스. 늘 해오던 일이었다. 숨쉬는 일보다 더 익숙한 일.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못하는데요. 19시 5분 사망하셨습니다. 그럴 거 없어요. 사망 선고까지는 선생님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은재는 어제 일에 대해 후회와 죄책감을 가지게 됐죠. 올라왔다는 환자는 바로 엄마였다. 엄마의 말을 한마디만 더 들었어도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을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의사로서 엄마에게 해준 건 죽음을 선고하는 일뿐이었다. 난 엄마의 죽음 앞에서 울지 못했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무렵 병원서는 섬 환자들을 돌보느라 바빴는데요. 해볼락하면 좀 말해라마. 말하면 덜 아픈가요? 그런 와중 응급 환자가 발생했죠. 어제부터 배 아프다 하더니. 그리고 환자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급성 충수염이에요. 119에게 불러요.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 돼요. 하지만 바람이 심해가 못 든다는데. 수술 선생님이 해주면 된다 아이가. 심지어 이곳에선 수술이 불가능했는데요. 아 여기 내과인데 내과 의사가 어째 수술합니까? 그러던 그때 수술 할 수 있습니다. 은재가 나타났죠. 앞으로 병원선에서 근무하게 될 외과 의사 송은재입니다. 수술방은 어디죠? 하지만 이곳의 의료 장비와 시설만으로는 수술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맞추긴 어딨죠? 석션은요? 없어요. 장비는 하나도 없고 수술방은 이렇게 불결한 데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수술을 진행하려는 은재. 뭐 하는 겁니까? 네. 치과 의자에서 개복 수술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치과 도구들로? 이에 현이 수술을 막으려고 하죠. 위험한 상황에서 수술하다 무모한 의사 손에 죽을 수도 있죠. 복막염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방치하면 폐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환자 안전한 병원으로 옮겨 수술합니다. 이송 중 문제 생겨도 이동한 만큼 그만큼은 병원에서 가까워요. 저 상태로 3시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는데요. 위험 부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커도 너무 크죠. 그러던 그때 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몇 박도 없이 빠지고요. 39.7도. 결국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만 했죠. 우리가 가진 마취제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30분 안에 수술을 마치지 못하면 환자를 잃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수술을 시작하는 은재. 그리고 밖에선 사람들이 초조해하고 있었는데요. 은재형 따위 서울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설마 진짜로 죽진 않겠지? 그럼에도 은재는 침착하게 수술을 진행해가죠. 너무 불안정해 보이는데. 그리고 성공이에요! 성공! 다행히 수술을 완벽하게 성공해냅니다. 실력이 이렇게 좋은 줄도 모르고. 아니요. 사과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난 다신 이런 수술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은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엄마가 이 병원선에 왔었기 때문이었죠. 오 회장님 들어오세요. 일단 소화 안 되고 신물 올라오는 거 개선하는 약을 좀 드릴게요. 많이 좀. 일주일치만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검사는 꼭 받으세요. 여기서 마지막 진료를 받은 거네. 많이 아팠어? 그리고 다음날 사람들은 은재가 수준 높은 의사란 걸 알게 되는데요. 저렇게 잘 나가던 의사를 무슨 수로 데려온 거예요? 어쩐지 수술 진짜 잘한다 했어. 어우, 야, 이게 잘 나가던 애네. 그런 와중 현은 은재가 낯이 익었죠. 근데 저 송쌤,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죠?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뭐하냐? 그리고 현은 은재의 엄마가 두고 간 사진을 발견하는데요. 이에 은재에게 다시 간 현. 이거 몇 년 전이에요? 왜죠? 뭐가요? 이걸 왜 선생님이 갖고 있냐고요? 어머니가 주셨어요. 4.3자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현이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 어떻게 지내시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조심성은 남편. 엄마가 돌아가셔서 다 뿌리치고 병원서 온 거구나. 그런데 아니 성원재 선생을 내보내라고 해? 그 이유는 수술 물품을 살 예산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거 다 사주고 우리 병원선 어떻게 뛰고? 하지만 사무장 원공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어제 일은 시작에 불과하지. 성원재 선생 크게 할 걸 할 거라니까. 도지사에 금 뺐지만 줄줄이 몰려들 겁니다. 예산하고 같이 와야지. 예산하고. 사실 원공은 이미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다 뭐요? 방송국 다큐팀 방송을 타야 스타가 되죠. 그리고 오늘은 섬에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그 병원선에서 육상 진료 왔다 하네요. 그러던 그때 곧바로 뜻밖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죠. 우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따라가요. 가보자. 아유 선생님. 아유.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현. 사실 그는 과거 수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고도 네가 의사야? 분명히 알아도 환자는 너 때문에 죽는 거야. 그렇게 자신 때문에 환자가 죽을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곽현 선생! 이에 은재가 처치를 대신하는데요. 들어갔어요? 네. 그러는 사이 의료팀과 촬영팀이 도착했죠. 배경 곧 옵니다. 마음 크게 잡수있어요. 그리고 환자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송쌤,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혈압이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는 건. 당장 배 열어야겠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또요? 그렇게 현장에서 처치하는 은재. 더 힘껏 당겨요. 쌤, 해경 왔어요. 터졌어요. 이대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가려던 병원에서 이들을 거부하고 말았죠. 안 됐지만 외과 의사 전원 수술 중이다 이상. 거제 제1병원 모두 착륙한다. 이상. 그럼에도 은재는 무작정 병원에 착륙합니다.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알렸습니다. 수술 제가 하죠. 선택해요. 이대로 환자 죽게 할 건지 아니면 환자 목숨 나에게 맡겨볼 건지. 갑시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원장이 달려옵니다. 그러다 사고나 병원 닫으면 강 선생 책임질 거야. 이에 은재의 수술 상황을 확인하는 수건. 그런데 벌써 프록시마를 다 꿰맸어? 예? 쟤 누구야? 어디서 저런 괴물이 튀어나온 거야? 그렇게 은재의 실력을 알아본 원장이 그녀를 불러냈죠. 처음 뵙겠습니다. 자, 내 방으로 가지. 차라도 한잔합시다. 바로 수건이 은재를 스카우트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응급실 당직 의를 원한다? 병원선 근무 계속하고 싶습니다. 아예 옮겨 앉을 생각은 없고? 응급수술 최대한 커버하겠습니다. 나쁠 게 없지. 해보자고 어디. 감사합니다. 이후 날이 밝자 수건은 은재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송은재라고 아나? 선배님 병원에서도 사고 쳤습니까? 사고? 그리고 무슨 일인지 곧장 은재를 불러낸 수건. 아닙니다. 운동 중입니다. 아 그럼 이래 좀 오지. 응, 어서 와요. 응급실 결혼이 다 채워진 줄 모르고 내가 그냥 성급하게 예스를 한 것 같아. 이에 은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죠. 갑자기 결혼이 채워졌을 리 없어요. 서울로 확인하셨나요? 뭐라고 하던가요? 사고 치고 쫓겨난 놈이 무슨 말이 많어. 사고도 작은 사고기나 해. 이렇듯 은재는 병원선에 오기 전 모종의 사건을 겪은 듯 했습니다. 응급실 당직이로 채용됐었는데 바로 잘렸어요. 전에 있던 병원에서 사고 쳤대나 봐요. 어머니는 유감이야. 그래도 이제 심기일전해야지. 360줄 비켜.
너 같은 새끼 필요 없어. 너같이 오만한 회사 필요 없어. 나가. 그리고 다음날 병원선엔 수술 물품들이 잔뜩 도착하는데요. 아 이걸 다 주문한 겁니까? 녹슬지 않으려면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사서 뭐해? 쓰지도 못할 텐데. 병원선엔 이미 은재의 소문이 퍼진 상태였죠. 의사가 사고친 뻔한 거 아니에요? 의료사고겠죠. 그게 진짜가? 응? 확실하나? 이걸만 환자들이 알아보이소. 이에 병원선의 사람들이 은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은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데요. 이러다 병원선에서도 잘리면 어떡하냐? 난 병원선에 외과에서 타는 거 반대다. 그 앞뒤 없는 자신감 부담스러워. 심지어 은재를 쫓아내려는 병원선의 책임자 성우. 도로 싸서 다 반품하고 송 선생도 이참에 우리 병원선에서 내려. 전 경남도에서 임명한 의사입니다. 무엇보다 병원선에서 근무하는 동안 서울 병원에 알아봤더니 그만둔 게 아니라 잘린 거라고 돼. 의료사고 아니냐고, 의료사고. 나도 대답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배에서 내려. 하지만 은재는 그럴 생각이 없었죠. 싫습니다. 시방 버텨보시겠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기상 상황이 점점 나빠졌는데요. 그러면 날씨하고 바닥꼬라지가 영 파이네. 배양 준비. 이에 선원들이 바삐 움직이는데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내려. 그런데 정우야. 이에 서둘러 은재가 나섭니다. 맥이 안 잡혀. 혹시 위에서? 예? 하지만 팔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맞춰 돌았나 이게. 죽고 싶나? 하지만 이는 의사로서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저기부터 쓰러져 뺀다 아이가. 그래야 다시 붙이죠. 그 이유는 괴사가 진행되고 팔이 썩게 되면 영영 팔을 못 쓰게 되기 때문인데요. 썩으면 다시 붙일 소리가 없겠죠. 그렇게 일단 응급처치 먼저 하는 은재. 내 병신 되는 거예요. 가능성 없진 않아요. 절단면은 깨끗해요. 6시간 안에 수술 받으면 돼요. 하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뭐? 접근을 못해? 컴온. 우리 정우 이제 어찌합니까? 심지어 배로도 육지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가면 우리 정원은요. 이에 원공이 결단을 내리는데요. 팔병신 안 돼. 병원선에서 수술할 때. 그건 바로 병원선의 유일한 외과의사 은재에게 수술을 부탁하는 것이었죠. 말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은재의 전공과 접합 수술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턴 돌 때 빼곤 정형외과 수술 근처에도 가본 적 없어요. 게다가 수부 접합술 정형외과에서도 베테랑들이 한다고요. 상황이 절박한 건 알겠지만 불가능해요. 거제 제일병원 김수근 원장. 정형외과 의사죠. 아 전화해서 어떻게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위험한 모험 따윈 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쪽팔린 건 아니고 모험이 무서운 게 아니라 김수근 원장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쪽팔린 거겠지. 선생님 자존심하고 환자의 안전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다쳤던 선원이 은재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버는 사람 내 하나뿐이에요. 좀 있으면 아도 나와요. 미안해요. 그런 한편 다친 선원의 말에 생각이 깊어진 은재. 선생님 자존심하고 환자의 안전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사고 치고 쫓겨난 놈이 무슨 말이 많어. 이에 정형외과 의사인 수건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수부 절단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치하면 환자는 불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절단면은 깨끗한가? 비교적. 다행이구만. 노력해보자고. 합시다. 수술. 선생님. 즉시 준비시켜주세요. 그렇게 수술이 시작되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시작하지. 더불어 수건이 영상통화로 수술에 참가했죠. 방송용 장비로 촬영하니까 해상도에는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방송 다큐팀이 수술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상한 게 중계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엄청 보고 있는지 이미 실검에도 떠있는데 인턴 때 빼곤 정형외과 근처에도 안 가본 놈이 성공하긴 어떻게 성공을 해? 그런 와중 난관에 봉착한 은재.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혈관이 너무 짧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표재성 정맥소 떼어서 이식하는데. 이렇듯 수건의 조언을 받으며 은재는 수술을 잘 이어가는데요. 잘했어, 소건재 선생. 문제 없을 거라고 했잖아. 못을 보고 시작하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수술 성공을 기원하는 동안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는 은재. 맞아, 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이 끝났죠. 환자 깨워보죠. 내 말 들려요?
손 한번 움직여 볼래요? 됐어. 그렇게 은재는 엄청난 수술을 성공해냅니다. 그리고 병원선 사람들은 은재를 인정하게 됐죠. 아직도 성훈재 선생 쫓아내고 싶은겨? 아우 병원전 보배요 보배. 송은재 송은재. 이후 수술 결과를 확인하는 수건. 깨끗하고 수고해서 송은재 선생. 그리고 그도 은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 정도 실력이면 원하는 걸 충분히 얻을 자격이 있어. 내일부터 출근해. 더불어 은재는 방송으로 인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요. 병원선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국내 5위 안에 드는 메이저 병원에서 굳이 병원선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병원선 사람들도 은재가 이곳에 온 이유가 궁금해졌죠.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고를 쳤길래 저렇게 실력 좋은 의사를 쫓아낸 거냐고요. 이에 이들은 원공에게 캐묻습니다. 아니면 뭐예요? 말을 해봐요, 말을. 성훈재 선생이 절대 말하지 말라 했는데. 사실 며칠 전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수술을 마쳤던 환자가 갑자기 이상 반응을 보였는데요. 갑자기 고열을 동반한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환자의 처치를 하는 은재. 360줄 비켜! 일단 CT부터 찍고 다른 검사도 신속하게 진행해요. 알겠습니다. 왜? 또 아파요? 아직은 몰라. 낫게 해줄 거죠? 애써볼게. 그리고 환자의 수술을 한 사람은 바로 과장 도훈이었죠. 송 선생. 집도하신 김혜미 환자. 수술 중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수술실로 온 도훈. 이런 간단한 수술에서 내가 미스라도 했다는 거야? 일단 열어서 확인을 하시죠. 그리고 곧이어 도훈은 자신의 실수를 확인했죠. 수술하다 건드린 거 맞네. 흉부외과 선생님 호출할까요? 그러던 그때 사망 시각 15시 43분. 환자는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도훈이 자신의 잘못을 숨겼는데요. 합병증으로 인한 체력 저하라 수술을 견디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잖아요. 내일이면 퇴원해도 된다고.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이에 도훈을 찾아간 은재. 김혜미 환자.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거야. 더 이상 터달지 마. 응당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거나면 보호자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 그렇다고 감정에 휘둘려서 일을 망쳐? 교수님. 그런다고 환자가 다시 살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도훈은 그녀의 꿈을 인질로 잡았죠. 여러 말 말고 조용히 덮어. 나한테 이 자리는 물려받아야지. 안 그래? 그렇게 은재는 생각에 잠기는데요. 낫게 해줄 거죠? 여러 말 말고 조용히 덮어. 나한테 이 자리는 물려받아야지. 그리고 은재는 꿈보다 양심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었죠. 저 보호자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은재에게 화를 내는 도훈.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럼에도 은재는 자신의 신념을 말합니다. 사기를 칠 순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전 의사가 아니니까요. 죽을 병 걸려 다 죽게 될 때까지 왜 몰랐을까? 의사가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의사 놀이하니까 좋냐? 하지만 도훈은 자신을 배신했다고 여겼죠. 너같이 오만한 의사 필요 없어. 나가. 당장 나가 이 새끼야. 그렇게 은재가 병원에서 잘렸던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유족들은 섭섭지 않게 보상을 받은 모양인데 성훈재 선생은 부교수 임명에서 탈락됐죠. 서울대한병원에서 병원선으로 옮긴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실을 밝힐까요? 하지만 은재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데요. 환자가 필요로 한다면 의사는 어디에든 있을 수 있죠. 계속 병원선에서 근무하실 생각이신가요? 돌아가야겠죠. 제가 떠나온 곳으로. 그래봐야 소용없어. 지가 돌아오긴 감이 어딜 돌아와. 그리고 현은 그런 은재가 신기했죠. 왜 안 했어요? 왜 잘렸는지 억울한 사정. 자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약점 폭로 안 해도 실력으로 돌아갈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날 병원선 의사들은 할 일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환자들이 실력이 뛰어난 은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죠. 병사 같은 선생님한테 한번 볼란다. 아니 내과에 그 예약하신 분은 내과로 하고. 하지만 실력과 다르게 친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은재. 담배하시죠. 담배는 무슨? 수십 년간 담배로 폐를 괴롭혔으면 멀쩡하길 바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뭐라고? 달고 짠 거 좋아하면 합병증은 당연한 거예요. 술부터 끊으세요. 내가 수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에 환자들은 화를 내며 돌아갑니다. 수술은 잘하는지 몰라도 진료타던 빵점이야, 빵점. 그런 와중 엄청난 포스를 풍기는 환자가 나타났는데요.
이 환자도 은재에게 진료를 보러 온 것이었죠. 사람이 왔으면 쳐들어와야지. 심지어 그녀는 실력이 있는 무당이었습니다.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성질머리 봐라. 얼마 전에 네 집에 사람 죽었지? 환자분, 여기 진료실입니다. 한 번 꼭 울거래. 하지만 왜인지 그녀는 검사를 거부하는데요. 약이나 도 검사 안 받고 방시마다 치료 시기 놓치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결국 무당의 분노를 사고 맙니다. 이렇듯 환자들에게 불친절한 은재가 거슬렸던 원고. 다음 환자 부르세요. 환자 볼 필요 없습니다. 보지 말고 쉬어요. 진료는 안 하고 화풀이나 하는 의사 필요 없단 말입니다. 화풀이라뇨? 뭐 수술 필요 없는 뭐 만성질환 환자들만 오니까 뭐 짜증나요? 뭐 수술을 해야 뭐 스타가 되고 스타가 되어 돌아갈 텐데 뭐 수술 환자 아니라 이겁니까? 그런 한편 무당 5월은 현에게 진료를 받는데요. 외과 선생 말 맞아요. 큰 병원 가셔야 돼요. 가서 정밀 검사하고. 한 말 말고 약이나 더. 그런데 그때 그리고 이번에도 현은 트라우마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선생님, 왜 그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에 은재가 대신 조치를 취합니다. SBTV 준비해주세요. SBTV는 왜? 식도 정맥류 터진 거예요. 지혈해야 돼요, 빨리요. 해경에 연락하고 부두 앰뷸런스 대기시키라고 해요. 예! 사실 현은 시뮬레이션을 할 땐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요. 하지만 위급 상황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죠.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런 한편 5월의 건강 상태는 매우 심각했는데요. 간경화가? 심하네 이 정도면. 기증자 찾아야죠. 생체 간이식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니까요. 환자 안정되는 대로 보호자 불러서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퇴원을 하려는 5월. 간 빼달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닥치고 이거나 빼. 빼, 버터.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먹었나니. 빼라고 잠자. 그렇게 은재는 어쩔 수 없이 치료 거부 서약서를 받아내죠. 의료진에게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5월이 수술 받지 않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알겠어요. 잠깐 기다려요. 그건 바로 딸 선화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기 왜 왔는데? 결혼 준비는 잘 되나? 잘 되면 뭐 몰라고. 아니다 그런 거. 그리고 무당인 엄마가 창피했던 선화. 예미가 부끄럽나? 안 부끄럽겠나 그럼. 선아야. 제발! 내 다 버렸다. 집도 고향도 엄마도 다 버렸다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에도 5월은 딸 결혼 자금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으려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필요 없다. 받아라. 애미는 표시나도 돈은 표시 안 난다. 그런 한편 누군가 은재를 찾아왔는데요. 살다 내가 별거를 다 본다. 어떻게 조카딸 안부를 텔레비에서 보니? 그녀는 엄마와 함께 지내던 이모였죠. 너 이렇게 가까이 내려와 있으면서 우리 집에 올 생각 안 나든? 남자랑 밤새 돌아다닐 시간은 있고 네 엄마 유품 챙기러 다닐 시간은 없디? 의사란 게 지 손으로 지 엄마 죽여놓고 엄마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보이는 물건 아니야 네가. 이건 네 엄마 거야. 그렇게 엄마의 유품을 받지만 은재는 차마 상자를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재는 5월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박월 어르신 연락 안 하십니까? 전화 와서 한방쌤 바로 불려갔어요. 치매다 약까지 잔뜩 챙겨가던데. 어디 가요? 그리고 약을 챙겨갔다는 소식에 은재가 곧장 5월을 찾아갔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환자한테서 떨어져요, 당장. 그 이유는 간경화 환자에게 생약을 쓰는 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간경화 환자에게 생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환자분이 날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먹이겠다고요? 일단 침 치료로 오심부터 잡을 겁니다. 간경화 환자는 간염에 취약해요. 처치 중단해요. 당장.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만해라. 고름 들린다마. 썩다. 끄적부라. 그리고 은재는 5월의 가정사를 듣게 되는데요. 할머니도 참 수술만 받으면 다 끝날 일인데. 그럴 처지가 아니래. 딸이 결혼을 한대요. 수술할 돈 있음 딸한테 한 푼이라도 더 챙겨주시겠단다. 이를 듣고 다시 5월을 찾아간 은재. 와. 고마울 것 같아요? 수술할 돈 아껴서 혼수 잔뜩 싸주고 생살 찢어가며 죽을 듯 낳아줘도 고마워지 않아. 엄마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건 바로 엄마를 떠나보낸 은재가 자신의 후회를 투영해서 한 말이었죠. 망할년, 네 입 못 닫나? 시간을 줘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때까지라도, 그래서 한번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할 수 있을 때까지 딸에게 시간을 주라고요. 수술 받으세요. 썩 물러가라. 하지만 얼마 뒤 5월이 쓰러진 채로 발견됩니다. 선생님 저기. 그렇게 5월의 딸 선화를 찾아간 은재. 기회를 드리러 왔어요. 기회라뇨? 난 놓쳤지만 박선아 씨에겐 아직 남아있는 기회. 이에 선화는 은재가 준 기회를 잡았는데요. 야, 집중 치료실 준비돼 있냐? 그럼 박우월 환자 간이식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메스. 그리고 다행히 수술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여기가 어디고? 딸 결혼식뿐만 아니라 손주 장가가는 것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턴 신령님이 아니라 의사를 믿으세요. 그런데 닌 언제까지 상자 치다만 올게가? 네 보고 있기 짠해서 시상을 못 든댄다. 그렇게 은재도 이제야 엄마의 유품을 확인하는데요. 이렇듯 항상 자신을 생각했던 엄마가 떠오르자 은재는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너무 미안해. 그리고 다음날 병원선엔 환자들로 북적였는데요. 애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하네. 이에 의사들 모두 환자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빨리 얘들아, 아파 죽겠다마. 그런 와중 현의 간호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유아림 선생 못 보셨어요? 아니, 좀 전에 수술방 쪽으로 가던데. 그리고 그녀는 수술하는 은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에 아림은 선배 고은에게 혼이 나죠. 자리 안 지키고 여기서 뭐해? 지금 내과 터져나갈 지경 아니야? 그러니까 저 외과로 바꿔주고 선생님이 내과 가시면 되잖아요. 네. 어림없어. 사실 아림은 수술방에 들어가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데요.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그런 거 아니에요. 스크럽너스가 제 꿈이라니까요. 내가 바꿔준데도 송은재 쌤이 절대 들어줄 리 없어. 이에 은재가 조건을 내걸었죠. 공부해서 이틀에 한 번 테스트합시다. 통과하면 일단 간단한 수술부터 같이 해보고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후 진료가 끝나고 뻗어버린 병원선 식구들. 내과에 환자가 제일 많던데 안 피곤해요? 짠해요. 오늘 애들 썼네. 아주 넋들이 나갔네 그랴. 그래도 오늘 수고한 이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선상 바베큐 남편입니다. 그런 와중 응급 환자가 발생했죠. 선생님요. 선생님. 그리고 환자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는데요. 골절된 다리 어느 쪽이에요? 다리가 아니라 그런데 응급했어. 알고 보니 남자는 아림의 남자친구였고 여자는 아림의 친구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익숙하냐? 심지어 바람을 피다 그곳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유아림 선생 거시기가 유아림 선생 친구하고 바람이 났다는 거요? 그냥 확 잘라버리라고 그러지. 아이고 좀 조용히 좀 하이소. 백막 파열입니다. 음경엔 뼈가 없으니까. 대체 얼마나 부었어? 이만하셔야 돼. 그렇게 바람남은 수술을 해야 했죠. 수술이요? 네, 사고 발생 시각 이후 2시간 안에 처치를 받지 못하면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기능에 심각한 문제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 한편 수술을 한다고요? 그렇게 남친의 소식에 수술실로 찾아간 아림. 수술 왜 해요? 이런 놈 수술 왜 해주냐고요? 스크럽하고 와요. 스크럽하고 와서 수술에 참가하라고. 저 선생님. 간호사 유아림으로서 프로답게 환자 치료에 동참하라고. 사실 수술실 간호사는 이성적이어야 하기에 은재가 아림을 테스트한 것인데요. 그래도 꿈을 위해 수술에 동참하기로 한 아림. 그리고 수술실 간호사로서 수술에 참여하죠. 유아림 선생, 시저. 긴장하지 말고 1cm 간격으로. 그리고 수술을 마친 아림은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선생님은 수술 너무 잘해서 탈이에요. 파열 부위가
피긴 할 거야. 많이. 쌤! 그리고 다음날 은재에게 한 연락이 오는데요. 안녕하신가요? 그건 바로 은재 대신 다른 사람이 부교수가 됐다는 소식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정신 똑바로 못 차려! 호랑이 떠나고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해야 되나?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 없어도 그래도 송은재 선생이 낫지. 그리고 동료들 모두 은재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돌아오세요? 모두들 선생님을 그리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은재도 언젠가 돌아가기 위해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뭘 저렇게 많이 쌓아놓고. 동기는 물론 교수까지 한 방에 날릴 엄청난 케이스가 찾고 싶겠지. 그래야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이에 현은 그녀가 한 말들이 전부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곽 선생님, 여긴 무슨 일로? 박월 할머니 쓰러지신 날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손 아래서 죽어나간 환자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의사는 실패를 통해 성장해요. 실패의 대상이 사람이란 게 잔인하긴 하지만 위로해요? 충고죠. 이에 자극을 받은 현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합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잘 돼가요? 이놈에게 사정하는 중이죠. 실전에선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걸 쓰니까. 빙고. 그리고 이후 병원선 의사들은 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자, 선생님한테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놀러를 한 번도 안 오냐? 알고 보니 현은 학교 선생님과 친밀한 사이였죠. 그래, 곽성. 둘도 없는 친구 아들놈이야. 들어갑시다. 자, 들어들어요. 그리고 이들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아버지 뭐 하시노? 진우, 아픈 데 없고? 그리고 그날 밤 한 환자가 병원으로 실려왔는데요. 선생님. 놀랍게도 그는 학교 선생님 재찬이었죠. 숨을 못 쉬겠어. 조금만 참으세요. 최대한 편하게 해드릴게요. 심근경색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네요. 일단 피 검사하고 ABJ 할게요. 곧이어 다행히 재찬의 상태는 괜찮아집니다. 마감 언제예요? 목요일 날 하나.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나. 진단명 나왔네요. 진단명이라뇨? 진단명은 스트레스에 의한 마음의 병이다. 그리고 현은 아버지의 친구인 재찬을 걱정하는데요. 혹시 다른 데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피똥을 싸지 않냐? 피똥이요? 치질인가? 그렇게 일단 검사를 받게 된 재찬. 환자분 뒤돌아보실게요. 네가 하는 거 아니었어? 학문 쪽은 외과소가 아니라. 그리고 곧이어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죠. 직장암일 확률 90% 이상이에요. 얘긴 결과 보고 하는 게 좋겠죠. 유감이에요. 이에 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실한 검사를 진행해 보는데요. 역시 직장암이네요. 이거 전이가 상당한데 하대 정맥까지 먹어버렸네. 일단 외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수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수술법을 시도하려는 은재.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그렇겠죠. 선생님한테 특별한 방식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엑시투 간 절제술을 시행할까 합니다. 엑시투 간 절제술? 간단히 말해 간 이식술기를 종양 절제술에 활용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간을 복부 밖으로 꺼내 종양을 제거한 후 다시 연결하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몇 프로예요? 성공 사례가 얼마나 되냐고요? 없어요. 이 수술법은 사례가 한 번도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지나친 모험. 수술하지 않으면 이 케이스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선 유일한 치료법이에요. 준비되면 연락해요. 환자한텐 내가 직접 브리핑할 테니까. 그래도 이 수술을 성공시킨다면 은재가 원래 병원으로 컴백하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뭐가 저렇게 자신만만해? 케이스 하나는 확실하게 건졌으니까요. 고난이도 케이스가 성공해보세요. 서울로 불려 올라가는 건 뭐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은재는 수술법에 대해 좀 더 깊게 확인하는데요. 드디어 논문 케이스에 딱 맞는 환자 찾았어요. 내가 필요한 자료 리스트업해서 보낼 테니까 최대한 빨리 좀 보내줘요. 하지만 도훈에게 이 사실을 들켜버렸죠. 엑시투 간 절제술? 이러다 송은재 컴백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은재를 믿을 수 없던 현. 그렇게 현이 외과 전문 의사들에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몇 분께도 보냈어요. 네,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방금 제가 메일 하나 방금 보냈습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시죠? 그런 한편 병원장 수건은 수술을 반대하는데요. 너무 리스키해. 아직 검증되지도 않는 치료법도 부담입니다. 여차하면 비뇨기과, 흉부외과 협진까지 필요한 대수술이야. 알고 있나? 그리고 이런 문제들 외에도 환자의 나이도 문제였죠. 환자 연령으로 볼 때 이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10시간. 10시간 안에 끊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은재가 10시간 내로 수술 시뮬레이션을 끝내는 조건을 건 수건. 송은재인데요. 카드 방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러는 동안 현의 마음은 복잡했는데요.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 내 가족이라면 절대로 권하지 않겠네. 외과 의사들이 흔히 부리는 만용이야. 냉정해. 긍정적인 답을 준 의사는 송은재 선생뿐이에요. 그렇게 현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여전히 잘 안 풀려? 우리말이에요, 선생님. 송은재 선생한테 한번 걸어봐야 할까요? 그리고 현이 은재의 시뮬레이션 상황을 지켜봅니다. 당신의 그 무서운 집념을 한번 믿어볼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환자를 위해 가장 애쓰는 사람은 송은재 선생, 당신으로 보이니까. 그런 와중 은재는 조건을 완벽하게 맞췄고 시뮬레이션 6시간 찍고 끝냈답니다. 이에 고민에 빠진 수건. 아유, 이렇게 되면 뭐 수술 반대할 이유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날 재찬의 병실에 도훈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의사가 환자 진찰하는 거 처음 봐. 선생님 치료를 위해 저희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은재를 비난하는 도훈. 송은재는 제정신이야? 이 환자에겐 뭐래? 엑시투 검정 안 된 수술법이야. 언제나 처음은 있죠. 실패할 수도 있어. 제가 알아서 치료합니다. 치료가 아니라 실험이지. 업적이나 목표보다 환자가 먼저라야 의사야. 넌 도대체 언제 의사 될래? 그리고 때마침 현이 나타났죠. 선생님이 실패하면 설재찬이란 사람, 그 사람이 죽는 거라고. 처음이지만 이 케이스는 케이스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송은재 선생님, 당신을 설재찬 환자의 주치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업적을 위하는 은재로 인해 재찬이 희생당하는 걸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자가 실험용 카데바로 수술대 위에서 죽는 건 맞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술 외에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죠. 엑시투 간 절제술. 환자에게 남은 마지막 치료법이에요. 수술을 받고 말고는 오직 설재찬 환자 본인이 결정할 일이니까. 하지만 재찬이 수술을 거부하는데요. 수술도 안전한 결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수술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됐다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어. 지금부터 나한테 일어날 일이 뭔지 잘 알고 있다는 얘기지. 암이 온몸으로 퍼졌다면서도 의사는 송 선생처럼 수술을 권했죠. 집사람은 수술을 원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의사들이 하자는 대로 다 했던 재찬. 그렇게 싫다는데도 내가. 자책하실 일 아니에요. 선생님은 아주머니를 위해. 하지만 수술을 받았던 아내는 긴 시간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갔는 줄 아니? 밥알도 제대로 못 삼키더라. 침상에 묶여서 꼼짝없이 환자 노릇만 하다가 힘들게 떠났어, 그 사람. 현아, 그렇게 살다 가고 싶지는 않다. 그저 아이들과 지내는 것이 행복하기만 한 재찬. 아이들에겐 아무 말 마. 걱정거리가 되고 싶진 않아. 그렇게 현은 재찬이 수술을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죠. 두려우세요? 죽는 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제가 함께 있을게요. 그런 한편 도훈이 은재를 비아냥거리는데요. 정신 차려 임마. 보호자님이 다른 의사를 찾기 시작했어. 벌써 MD 앤더슨에도 의견을 구했어. 우리를 선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말 같지도 않은 제안을 하는 도훈. 거래하자 우리. 환자자마다 우리 병원 수술방에 넣어주지. 논문은 내 이름으로 하자. 이 총구석까지 날 불러내린 게 누굴 거라고 생각해? 검증이 필요했으니까. 그걸 검증하는데 김도훈 가장 많은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듯 도훈의 등장에 수건도 수술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예 불가능했다면 김도훈이 저렇게 한 달에 몇 달려오지는 않았겠지. 그렇게 수술을 허락받은 은재. 수술장을 열어주다뇨? 환자는 살지 않나. 실패하면요? 송은재가 남겠지. 그리고 은재는 그 길로 현을 찾아갔는데요. 전화 왜 또 안 된 거예요? 누가 보면 마누라가 외박한 남편 잡는 줄 알겠어요. 그렇게 은재가 현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내가 쓰고 있는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간 진행해오던 동물 실험 결과예요. 결론적으로는 개실험에 성공한다면 사람의 경우는 됐어요. 하지만 현은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은재가 불편했습니다. 설득이 뭔 줄이나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수술 전후 뭘 힘들어했는지 그런 건 모르죠. 송은재 선생에겐 환자는 성공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니까. 이에 은재가 현에게 반박했죠. 죽어가는 환자가 눈앞에 있는데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런 와중 두 사람은 급하게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현의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탈출했기 때문이었죠. 심각한 건 다량의 성 진통제도 함께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의 아버지는 전쟁 지역에서 활동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PTSD로 인해 요양원을 빠져나가 자신의 수술을 재현하곤 했는데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적이 아닙니다. 적이 아니에요.
누구시죠? 저도 의사입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선 잠시라도 좀 쉬세요. 치료도 하시고요. 한시름 났군요. 숙소까지는 간호사분들이 안내할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곽현입니다, 선생님. 곽현 선생. 이렇듯 현은 아들까지 잊은 아버지가 과거 속에 갇혀있는 모습에 슬프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후 현은 은재에게 자세한 사정을 털어놓는데요.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건 2년 전이었어요. 숨겼대요. 하지만 병세가 악화되면서 급기야 반군의 포로가 됐죠. 아버지 기억은 그날 반군 기지에서 멈춘 것 같아요. 집요하게 탈출을 시도했어요. 길고 지루한 숨바꼭질이 계속됐죠. 그렇게 아버지를 챙기느라 결국 자신이 맡았던 환자를 떠나보내게 된 현. 그러고도 네가 의사야? 환자는 너 때문에 죽는 거야. 그날부터예요. 이놈 쓸모없어진 거. 더불어 현은 재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죠.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설재찬 선생님 말리지 않은 거. 우리 아버지같이 알츠하이머가 아니라도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마무리 짓고 싶은 거라고. 짧아도 그쪽이 더 좋은 건 아니까. 그래서 어쩌면 나 의사로서 자격이 없을지도. 그리고 다음 날 재찬의 상태가 악화됐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배 아파서 혼났는데. 하지만 재찬은 여전히 수술을 원하지 않았죠. 점점 더 심해진다고요. 가을 소풍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이랑. 10년 이상 연재하던 에세이를 단숨에 끊어버릴 수도 없고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도 운 나쁘면 3개월이면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현에게 말을 남기는 은재. 환자의 자존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숨보다 중요할까요? 그러자 현도 이젠 재찬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의사 자격이 있으려면 이대로 선생님을 따라가면 안 돼요. 동조가 아니라 싸워야 의사예요. 죽는 건 실패라고요. 하지만 재찬의 마음을 돌릴 순 없었죠.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결론이야. 마누라 10년 동안 혼자 적적하고 외로웠을 거야. 이제 그 사람한테 가고 싶다. 맞으면 환자에 대한 이 지극한 공감이 네가 베풀 수 있는 의술 중에서 최고의 의술이 될 거야. 이에 현은 은재를 찾아갔는데요.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체? 의사가 환자 살리고 싶은데. 선생님 그냥 놔둬요. 아니요. 그렇게라도 해서 수술이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대체? 서울로 컴백하고 싶어서 안달났어요. 그래서 논문에 거짓말하지 말아요. 사실 그녀가 재찬의 수술을 하려던 건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죽었잖아요. 내가 없어서. 살 수도 있었는데,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엄마가 살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잘라버렸다고. 다신 반복 안 해. 그러니까 난 포기 못해. 아니 안 해. 당신 잘못 아니야. 그리고 다음 날 병원 선 사람들은 육상 진료가 있었는데요. 할머니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아셨죠? 이에 은재도 진료를 하러 가려고 했죠. 네, 갈게요. 그렇게 버스를 탄 은재. 나른다. 그곳엔 재찬과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소풍 가시네요. 계획대로. 그리고 은재가 현에게 연락을 하던 중 사고가 나고 말았죠. 송쌤 무슨 일이에요, 송쌤? 이에 병원 선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래, 나 괜찮아. 하지만 당장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헬기 30분, 배는 1시간. 2, 3번 환자 호흡곤란 호소하는데 기흉이면 재미없어요. 심지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들이 있었죠. 아이고 세상에. 선장님. 어찌 된 긴데 문제 있나? 네. 종득이가.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이에 일단 응급처치를 해나가는 이들. 붙일게요. 그런 와중 재찬이 다급하게 현을 부르는데요. 없어. 우리 산이가 없어. 그리고 아이는 버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현이 아이를 찾으러 가는데 버스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아요?
그럼에도 현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호흡이 없어요. 맥박이 너무 약해요. 쇼크예요. 심장 압전인 것 같아요. 당장 습관해야 돼요. 차체에 다리가 껴서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이에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현. 하지만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죠. 그러고도 네가 의사야? 인턴쌤도 안 하던 실수를 어쩜... 환자는 너 때문에 죽는 거야. 곽 선생님, 곽현 선생. 안 되겠어요. 숨 쉬어요. 천천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한 성실한 내과 의사 곽현 선생뿐이라고요. 그리고 은재의 말에 결국 현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현이 아이를 살렸죠. 우리 현이 이제 의사 다 됐네. 응? 내 아버지 이거 알면은 아주 자랑이 늘어질 텐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렇게 다음날 재찬은 친구인 현의 아버지를 찾아갔는데요.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요 며칠 상태가 더 심해지셔서. 어이, 친구야. 내다. 어? 이 자식 나간다. 이 자식. 고맙다. 근데 쟤 누구냐? 네 아들이냐? 세상에. 그리고 재찬은 과거 기억 속에서 사는 친구 옆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학교 정리되면 이쪽으로 옮겨올게. 저 때문이에요? 양쪽으로 힘들까 봐요? 친구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다음날 은재를 따라다니는 현. 내일 뭐예요? 내가 진짜 끝내주는 맛집 아는데. 나 맛집 싫어해요. 사실 어제의 일로 은재에게 고마웠기 때문인데요. 고마워서 그러잖아요. 내가. 얘가 다시 의사가 됐잖아요. 덕분에. 그럼 선생님이 원하는 걸 말해봐요. 뭐든 다 들어줄 테니까. 정말요? 보답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간 곳은 현의 아버지가 있는 곳이었죠. 이건 내 수술이군. 아프간에선 접합 수술이고 총상으로 인한 복부 열사. 맞아요. 선생님 수술을 복귀해본 겁니다. 왜죠? 네? 내 수술 이렇게 꼼꼼하게 복귀한 이유. 그리고 은재가 원하는 건 분쟁 지역에서 각종 수술을 해낸 그의 의술을 전수받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습니다. 분쟁 지역으로 갈 생각인가요? 제 근무지가 종종 분쟁 지역만큼이나 위험해지거든요. 다른 사례들을 정리해 두신 게 있는지. 노트북 가져왔나요? 그렇게 그의 자료를 확인하는데요. 패스워드가 어떻게 되나요? 860920.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나요? 이 녀석, 네 생일도 몰라? 절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들도 못 알아본 애비가 어딨어? 응? 그렇게 잠깐 기억이 돌아온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게 된 현. 너 혼자 힘들었겠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아버지의 진심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난 도망을 친 거였어. 그래서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어. 빈자리 채우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정신 들었을 때 사인해둬야 할 서류가 있어. 그리고 이후 현은 은재와 시간을 보내는데요. 아직도 매물도 가고 싶어요? 가자고요? 누구 생일이라서요. 생일? 860920. 그렇게 나름의 여유를 즐기는 이들. 이런 데가 다 있네요. 병원선으로 쫓겨온 게 꼭 나쁘진 않죠. 그리고 은재와 식사를 하러 갔죠. 나 술은 잘 안 하는데 빨리 취해서. 한 잔만 해요. 그런데 현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제일 뜨거운 복숭아가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천도복숭아. 그렇게 혼자만 웃는 현. 통통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게요? 개포동.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가 뭐게요? 19만. 이에 은재는 그가 걱정됐는데요. 곽 선생, 무슨 일 있죠?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죠? 사실 현이 이러는 이유는 아버지가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 소생할 기회가 있어도 절대로 살리지 마라. 오늘도 아버진 나한테 죽여달란 얘기를 한 거죠. 2차 갈래요? 그렇게 현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은재. 그리고 현이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섭니다.
당신이 있어줘서 위로가 됐어. 고마워요. 하지만 다음 날 현은 마음을 드러낸 게 창피했는데요. 그리고 그건 은재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어색한 사이가 되고 맙니다. 좋은 아침. 그리고 은재는 술을 핑계대는데요. 우린 어제 술을 아주 많이 마셨어요. 심신미약으로 의도치 않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 충분해요. 어제 일은 알코올과 호르몬의 화학작용으로 빚어진 사고인 셈이죠. 그러자 돌발 행동을 하는 현. 떨리죠. 그리고 현의 이런 행동은 계속됐죠. 뭐지? 이에 은재는 따로 경고하는데요. 여긴 우리 직장이에요. 우린 병원선에서 근무하는 동료고 의사로서 난 곽 선생 선배예요. 여기가 벽이라고요? 벽이니까 넘어오지 말라고? 이거 하나 알아둬요. 이 앞에 가로놓인 건 벽이 아니라 문일 수도 있다는 거. 송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요. 단 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은재는 현에게 설레고 있었는데요. 언젠가 사랑을 시작할 딸에게 사랑할 시간조차 뺏어버린 못난 엄마가. 이렇듯 은재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고 이에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 안 들었던가요? 저 학생 좋아한다고. 왜? 섹시해서요. 병이다 병, 어? 나 진지한데. 그렇게 마음을 숨긴 채 현을 바라보는데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얼굴이었어요.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 남자의 얼굴이.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은재. 곽 선생하고 나 약혼한 사이예요. 그리고 사실 영은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병원선에 온 화가였죠.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사람 최영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곽현 선생님. 그리고 어젯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은재를 견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빠 멋있죠? 이에 은재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저 얼굴이었어요.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 남자의 얼굴이. 선생님, 멍 때린 거예요? 그런 한편 병원선 사람들은 영은과 현의 사이가 궁금했는데요. 애인이에요? 내과 쌤하고는 어떻게 만났어요? 현이 형이랑은 오빠 동생 하는 사이예요? 오래전 수화 강습소에서 만났던 두 사람. 지각생. 수환 왜 배운 거예요? 저는 미술적 영감을 얻고 싶었어요. 곽쌤은요? 환자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은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고 수화를 배우기로 한 것이었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돕고 싶다고. 진짜 열심히 배웠나 보네. 저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런 현의 모습을 보고 영은이 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죠. 내 남자로 만들어야겠다. 이윽고 은재도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진짜 뜨겁게 연애했대. 결혼할 모양이던데. 맘 바꾸기 힘들겠죠? 하지만 영은의 말이 모두 사실은 아니었죠. 누가 약혼을 해? 얘 진짜. 근데 왜 수뇌복 쫙 읊으면서 약혼자라고 우겨? 내가 갖긴 구려도 남 주긴 아까운가 보지. 그리고 그날 저녁 영은이 병원선 식구들의 밥을 차렸는데요. 빨리 와서 앉으라 카이. 맛있겠다. 그렇게 모두들 모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됐죠. 우리 장비 빡빡 들어야지.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부터 그 화가쌤 기숙사에서 살깁니다. 그림은 형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그리는 거거든요. 마음은 알겠는데 다른 숙소 찾아보지 그래요. 알고 보니 기숙사 방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송은재 선생님 혼자 쓰시겠네요. 그런데 같이 써요, 언니. 그러죠 뭐. 그렇게 두 여자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방에 아무것도 없이. 아니요. 그리고 이 상황을 걱정한 현이 은재를 불러냈는데요. 선생님도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영은이하고 나. 들었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왜 궁금해야 되는데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론이죠. 여기 있었네? 산책 가자 우리. 그렇게 일단 쿨한 척했지만 골아픈 은재. 그런 한편 현은 영은을 내보내려고 했죠. 돌아가라고. 나 일하러 왔거든. 일하러 왔으면 일만 해. 그럼에도 영은은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네가 떠났어. 실수야. 영은아. 헤어진 적 없어. 1년도 넘었어. 이게 오빠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야. 사실 영은을 잡으려고 했던 현. 하지만 현이 영은의 바람을 확인해버린 것인데요.
그럼에도 영은은 현이 바람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장 안 해서? 관두자. 다 지난 일인데. 기다리다가 언제나 날 받아줬잖아. 안 그래? 이제 더는 안 돼. 왜? 설명하고 싶지 않아. 이어서 현은 영은에게 최후 통첩을 남겼죠. 이렇게 둘이서 따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그날 밤 이거 쓰시래요. 나 오빠랑 잘래요? 그럼에도 은재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래야 되나요? 내 촉이 틀린 적이 없는데. 그러는 사이 현의 방에 간 영은. 이에 은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확인만 한번 해볼까. 의심받으면 곽 선생이 서운하지 않겠어? 소은재, 너 뭐하냐? 쓸데없는 감정 노름에 인생 낭비 안 해. 그렇게 은재는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게 됩니다. 신경 꺼. 쳐다보지 마. 공기가 맑아서 그런가 어젯밤에 푹 잔 거 있죠? 잘 됐네요. 그리고 은재는 답답한 마음에 전력 질주를 하는데요. 그래도 어젯밤 현이 영은을 잘 밀어냈죠. 하지만 이를 알리 없는 은재가 현을 피하기만 하는데요. 쌤. 단단히 오해했나 보다. 이에 현이 은재와의 오해를 풀려고 하죠. 어젯밤 일 그만. 오해는 하지 말아요. 그런 일에 신경 쓸 만큼 난 한가하지 않다고. 그리고 이후 수간호사와 진료를 돌게 된 은재. 플라스터. 하지만 은재는 계속 현이 신경 쓰였는데요. 갈 길이 멀어요. 잠깐만요. 그 시각 영은의 집착은 계속됐죠. 송은재 선생 때문이었어? 나 밀어낸 이유가? 심지어 영은은 현에게 죄책감까지 씌워버립니다. 송은재 선생 엄마 죽기 전에 마지막 진료한 의사가 오빠라며. 오빠라면 사랑이 되겠어? 그렇게 우울한 현이 밖에 나가는데요. 왜인지 불량한 무리들에게 둘러싸인 은재. 너가 아버지 못 찾으면 돈은 네가 갚아야 되는 기라. 네 뱃속에서 장기라도 꺼내가 팔아야지. 어?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가 빚을 진 것이었죠. 저 사람들 누구예요? 누구든 곽 선생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은재가 걱정된 현. 말해요. 그 사람들 누군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대답할 의사 없어요. 없어도 해요. 말했죠. 우린 동료 이상도 이하도. 이렇게 기쓰고 날 밀어내려는 이유가 뭐예요? 바쁘니까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시죠. 이에 현은 영은이 말했던 것을 질문했죠. 어머니 때문이에요? 내가 선생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곽 선생이 나라면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은재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 은재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딱 50만 원만 더 붙여주면 안... 용돈 붙인 지 2주도 안 됐어. 그 전화는 친동생의 전화였죠. 빚쟁이가? 빚쟁이가 와서 아빠를 찾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연락 오면 누나한테 바로 연락해. 알았지? 그런데 사실 아버지는 동생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유 진짜 가긴 어딜 간다 그래. 아이. 난 빚쟁이나 경찰보다 네 누나가 더 무서워. 그런 와중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자네네 그것이 어르신이요. 일단 환자 진료실로 옮기죠.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하라고. 이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은재. 교획성 탈장이 많네요. 최대한 빨리 수술해야겠어요. 그런데 현이 수술을 막아섰죠. 수술을 못해? 그 이유는 바로 마취가 안 돼. 환자의 상태로는 마취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와파린 때문이냐? 지혈이 안 될 거야. 뇌경색 수술한 후로는 계속 복용했을 테니까. 잘못하면 수술도 못 해보고 마취하다가 죽는다고. 리도카인으로 국소 마취하고. 말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대뜸 한의사 재걸이 제안을 하는데요. 마취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침술 마취가 내 전문 분야예요. 전신 마취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효과는 낼 수 있어요. 재거라. 척추에 구멍도 안 뚫니까 환자한테는 아무런 부담도 없어. 나한테는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뭐라도 해봐야 하는 상황에서 재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우린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르쳐지가 못 돼요. 알겠어요. 정말요? 해보죠. 어디? 하지만 수술받길 거부하는 환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배를 가르쳐버리고. 그러자 재걸이 환자의 손을 잡아줍니다. 노력하는데 잠깐만. 알고 보니 그는 어릴 적 재걸을 보살펴준 집사였습니다. 엄마 아빠 나 싫어. 그런 험한 말 쓰면 안 된다. 떼 쓰는 거야 지금? 떼 쓰는 건 내 주특기인데. 그리고 사실 재걸은 부모님께 차별 대우를 받고 살아왔죠. 늘 형만 보는 엄마 아빠 뒤에서 서성거리다가 나만 버려질까 봐. 그때마다 할아버님이 이렇게 손 꼭 잡고
자전거도 가르쳐주고 다 할아범 해준대. 언제까지 할아범이라 부를 끼고 수술하고 다 나으면 버르장머리부터 잡을 기다. 그렇게 재걸의 침술 마취로 수술이 시작되는데요. 괜찮아. 그냥 느낌만 있는 거야. 산소 포도가 왜 이렇게 낮아? 환자 움직이다가 이게 빠졌나 봐요. 얼마나 남았죠? 13분 남았습니다. 그 침이 진짜 마취에 도움이 될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후 수술을 마치고 나온 이들. 잘 된 거죠? 물론입니다. 진짜 침으로 마취가 된 거예요? 형 얼굴 세워주려고 기수고 참으신 거 아니야? 어림없어. 정신력으로 참을 수 있는 통증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을 마친 은재가 바람을 쐬는데요. 곧이어 재걸이 그녀를 찾아왔죠. 받아요. 언젠가 꼭 갚아줄게요. 자, 이제 송쌤 차례예요. 수고했어요, 김재걸 선생. 그리고 하필 이 상황을 본 현. 이쁘다. 웃으니까 훨씬 더 이쁘다고. 이후 은재는 응급실로 출근하는데요. 14번 국도 오중추돌 사고 발생! 그렇게 은재는 곧바로 바쁜 일상을 이어가죠. 02시 52분 환자 사망하셨습니다. 이렇듯 밤낮 없이 일하는 은재의 몸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고기 젖히지 마요. 무슨 외과 의사가 그런 것도 몰라? 그리고 그런 그녀를 챙기는 재걸. 괜찮아요? 하지만 은재는 이런 재걸의 호의가 좀 불편했는데요. 김재걸 선생. 15분. 이거 15분이면 끝나요. 게다가 오늘은 어려운 수술까지 했잖아요. 그러자 너무나도 피곤했던 은재는 뻗어버렸죠. 벌써 쉬고 있네. 그 무렵 복잡한 마음인 현. 박 선생이 나라면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이에 곧장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그렇게 간 곳은 아버지가 있는 곳이었죠. 안 주무세요? 뭐 좀 보느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은재가 질문한 수술에 대해 답을 적고 있었습니다. 답을 해주시게요? 하는 데까진. 그런 와중 현은 은재 때문에 심란했는데요. 송은재 선생은 늘 나한테 아버지 데려와 주는데 난 그 사람한테서 엄마를 뺏어버렸네요. 그런데 현의 아버지는 다시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갔죠. 환자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선생님은 의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다음날 가족들과 식사하는 재걸. 송은재 선생 말이에요. 응급실 근무를 너무 빡세게 하는 것 같아서요. 병원에서 시킨 거 아니야. 본인이 원했어. 그렇게 은재의 사정을 대략적으로 듣게 되는데요. 월급의 반 이상이 차압당하는 걸 보면 집안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그 정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수건은 재걸과 은재를 이어주고 싶었죠. 우리 식구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아니 당신 해볼래? 최선을 다해서. 그럼 식사 자리 한번 만들지. 그런 한편 병원선 의사들은 진료를 나섰는데요. 병원선에서 왔습니다. 계세요? 요즘은 좀 어떠세요? 좀 답답하거나 이런 거 좀 사라지셨어요? 그렇게 진료를 마친 후 은재에게 말을 거는 현. 저녁이나 같이 할래요? 할 말 있는데.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그리고 그 선약은 영은과의 만남이었죠. 나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뭐죠? 그런 와중 은재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받으세요. 급한 전화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본론을 꺼내는 영은. 선생님, 서울에 옮겨 앉을 생각 없어요? 생각해보고 말해줘요. 내가 힘써볼 테니까. 그건 바로 서울 유명 병원에 은재를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안이었죠. 나는 오빠 앞에서 신경 쓰는 여자를 치워서 좋고 선생님은 메이저 병원에 옮겨 앉아서 좋고. 하지만 은재는 제안을 거부합니다. 병원선에 남고 싶은 거예요? 아님 오빠 옆에 남고 싶은 거예요? 이어서 은재가 현에 대한 마음을 말하죠. 사랑이란 걸 끼워넣을 의사가 있었다면 곽 선생이었을 거예요. 사랑이란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란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후 술을 사러 간 은재. 아니 젊은 아가씨가 첫날 만날 양 술이고. 그러다 은재가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28살 대학생 송우재, 47살 이병진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반성. 그래도 다행히 동생 우재는 무사했습니다. 넌 아직 우리 못 봤죠? 좀 일어나 봐요. 일어나긴 어딜 일어나요? 뭐예요? 그리고 은재는 우재를 혼내는데요. 학교는 어쩌고 공사장 알바야? 돈 벌러 갔지. 30만 원 붙인 지가 그렇게 아빠가 돌아온 것을 확신하게 되죠. 맞지? 아빠야? 그동안 네 용돈 다 털어간 거야? 털어간 거 아니야. 그 아빠가
꼭 해결할 문제가 있대. 그래서 내가 넌 그걸 믿어? 서가지고 싶었어. 그래도 우리 아빠니까. 그리고 은재는 우재를 신경 써준 현에게 보답을 하는데요. 왕복 유류비 포함해서 조금 더 넣었어요.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건 아니요. 이걸로 됐어요. 두 사람의 사이는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가는 데까지 태워다주고 싶지만 택시 타고 가면 돼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집에 간 은재는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아빠한테 연락 오면 이제 무조건 누나한테 알려야 돼. 알았지?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아까 그 형 말이야. 좋은 사람인데 누나는 왜 그렇게 차가워? 뭐가? 그러지 말고 잘해줘. 그 형이 누나 좋아하는 것 같던데. 좋아하면 뭐하고 안 좋아하면 또 뭐하니? 야, 너 그 나이 먹도록 변변한 사랑 한번 못 해보고 이거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하지만 은재가 사랑을 시작하기 꺼려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20살 때부터 연애했어. 타 죽을 만큼 뜨겁게. 그 대단한 사랑 결과 한번 봐라. 남편 배웅도 못 받고 떠났어. 그런 한편 답답한 심정에 혼술하는 현. 왜 혼자야? 그리고 영은이 찾아왔죠. 나도 한 잔 줘. 괴로워 보인다. 송은재 선생 때문에 그래? 송은재 선생 멋지더라. 그런 멋있는 여자 때문이면 이 정도 괴로워줘야지. 무엇보다 담백하고 솔직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돌리지 말고 그냥 해. 그리고 그녀는 패배를 선언합니다. 내가 졌어. 나도 제법 괜찮은 여잔데 송은재 선생한테는 상대가 안 되네. 정식으로 허락해줄게. 단 2년만 참았다 면 안 될까? 나 떠나고 없으면 그때. 알고 보니 영은은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었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래. 나 죽는다나 봐, 오빠. 그렇게 날이 밝자 현은 영은의 병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루케미아? 백혈병 아니에요? 그냥 뭐 좀 알아보느라고요. 게다가 현은 영은의 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죠. 조혈모 세포 이식도 고려해야 되는데 현재로선 매칭되는 기증자가 없네. 백혈병 중에서도 이놈은 진짜 악질이야. 항암 치료로도 좋은 예후를 기대하기 어려워. 그리고 은재는 영은의 짐을 빼는데요. 최저까지만이에요? 작업 여기서 안 한대요. 그 이유는 상태가 악화된 영은이 짐을 빼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죠. 이상하네. 뭐가? 최 작가 설마 백혈병 아니겠죠? 왜 내 가슴이 틈만 나면 인터넷으로 백혈병만 파겠어요. 그것도 최 작가 병원 간다가 빠진 딱 그날부터. 그리고 이후 수건의 호출을 받은 은재. 점심이나 같이 하지. 차버렸으니까 타고 와. 그렇게 은재는 수건을 만나러 갔는데요. 늦었네요. 김재걸 선생이 여기는 어떻게? 내가 병원 장아 드린 거 잊었어요? 가족 모임이에요. 송은재 선생은 그 모임에 초대된 거고. 그리고 수건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게 됐죠. 성쌤 집밥 먹이고 싶어서 이 집 내달라고 내가 때 좀 썼어요.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엄마는 자신 있으면서 괜히. 어서 들어요. 그런 와중 병원 호출을 받은 은재. 응급실 호출입니다. 밥 한 끼를 편하게 못 먹네. 데려다 줘라. 네. 그렇게 재걸이 은재를 데려다 주는데요. 아버지는 송은재 선생하고 가족이자 동지가 되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재걸이 본론을 꺼내죠. 결혼할래요 우리? 아버지 병원 물려받을 사람 필요해요. 난 한의사라 벌써 텄고. 어때요? 생각 있어요? 나 안 좋아하는구나? 알았으면 운전이나 똑바로 해요. 그럼 곽현은요? 현이 좋아해요? 그건 이거 재밌네. 그럼에도 재걸은 은재를 꼬시려고 합니다. 저 이런 복잡한 상황 좋아해요. 어려운 여잔 더 좋고. 그런데 응급차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아버지 재준이었죠. 자, 모니터부터 연결할게요. 환자분 정신 차려봐요. 여기 어디예요? 환자분? 저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 그리고 현이 재준의 진단서를 전해주는데요. 중고에서 받은 진단서인데 이소견대로라면 환자 담도암이에요. 송은재 선생도 이거 알아요? 하지만 자리를 피해버리는 은재. 쌤. 그러는 사이 재준의 상태는 심각해져만 가는데요. 심정지예요. 아빠! 보호자 보내요. 아빠! 네! 어서! 아빠! 왜 이래? 그리고 은재가 다시 나타났죠. 초음파 준비해주세요. 고열의 황달이면 급성 담도염일 가능성 큽니다. 확인하고 PTBD 시행해야 돼요.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모든 장기가 부전에 빠질 거예요. 더불어 은재는 아버지 재준을 직접 수술합니다. 아버지인데 정말 직접 할 수 있겠어요? 시작하죠.
그래도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마친 은재. 누나. 들어와 봐. 그리고 재걸은 은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조치를 취한 상태였는데요. 아버님 깨어나셨대요. 열도 내리고 바이탈도 안정적이고. 특실로 모셨어요. 그럴 필요까진 없었는데. 당연한 권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누려요. 그런 한편 여기서 뭐해요? 한참 찾았잖아요. 우리 아빠가 형 좀 잠깐 보재요. 아버님이 나를? 그건 바로 재준이 현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언제 모르게 처리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서야. 무슨 말씀이신지. 한 달 전에 내가 암보험 10개를 들어놨거든. 진단 기록이 남아선 안 돼. 즉 암보험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 전까지 진단 사실을 숨겨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이 병원에서 암 진단 받은 사실이 삭제돼야 한다고. 그 말씀은 저더러. 그런데 그때 차트를 조작해달란 거죠. 나와요. 헛소리를 왜 듣고 있어요? 헛소리 아니고 요령. 뭐라고요? 조용히 검사 기록 하나 삭제해달라는 거잖아. 그렇게 사기를 치고도 모자라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몰라. 상관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도 상관없어. 그리고 사실 재준은 우재와 은재에게 보험금을 남겨줄 생각이었는데요. 나 떠나면 네가 가장인데 네 누나 어떻게 지킬래? 그보다 중요한 건 재준이 수술을 받지 않고 죽음으로써 자식들의 짐을 덜어줄 생각이란 것이었죠. 어떡하든 누나 설득해. 그러다 아빠 죽어. 수술해도 살 확률 20% 미만이야. 애비가 사고쳐 생긴비 갚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게 벌써 몇 년이야. 애비가 유산은 못 물려줘도 딸 자식 어깨에서 빚은 지워줘야지. 그거라도 하고 가게 해줘. 우재야. 그리고 은재도 아빠의 의중을 파악했는데요. 내가 나누게 해줘요. 이렇게 힘들 땐. 하지만 너무나도 미운 아빠를 차마 엄마처럼 떠나보낼 수 없었던 은재. 내 동생이 전화를 해도 절대로 나서지 마요. 이런 상황에도 슬퍼할 틈 없이 은재는 다시 환자를 위해 뛰어야 했죠. 그리고 우재는 여지껏 고생한 누나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우재는 은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끝났어? 거의. 우리 뭐 좀 먹을까? 내가 쏜다. 이어서 은재에게 본론을 꺼내는 우재. 차트 고치자 누나. 고치고 아빠 퇴원시켜버려. 아빠 죽은 거나 다를 거 없었지 뭐. 우재야. 어차피 아빠 없이도 잘 살았잖아. 마지막으로 아버지 노릇하라 그래. 누나한테 빚 물려주고 죽을 순 없대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 우재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프기만 했죠. 미안해 누나. 나가 아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다 아는데 난 아빠가 자꾸 불쌍해. 그리고 이후 은재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교수들을 수소문했는데요. 이거 쉽지 않겠던데. 간담체 중에서도 탑3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걸. 김영규, 이승훈, 나머지 하나는 누군지 알지? 이에 수건을 찾아간 은재. 수술장을 열어줘? 수술은 누가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건은 힘든 수술인 만큼 실패했을 때 가족인 은재가 받을 충격을 걱정하고 있었죠. 잔말 말고 다른 의사 찾아.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야? 집도 할 만한 의사가 없습니다. 누구야? 네? 베스트 3라는 게 누구냐고. 그리고 이 분야의 베스트 3 중 현재 수술 가능한 사람은 바로 김도훈 교수님이십니다. 수술 안 해주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무릎이라도 꿇어. 아버지 살려달라고 빌기라도 해. 자네 자존심이 아버지 목숨보다 중요해? 하지만 은재는 사이가 틀어진 도훈에게 부탁하긴 힘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들어줘. 지가 키우던 새끼한테 칼 맞은 격인데. 이에 수건이 직접 도훈에게 부탁하죠. 송은재 선생 아버지가요? 내가 지금 검사 기록 보내줄 테니까. 아니요, 보내지 마세요. 걱정이 됐으면 지가 먼저 전화를 했겠죠. 이런 고난이도 수술을 해낼 유일한 의사로 송은재가 자네를 지목했다는 것뿐이야. 그런 한편 현은 영은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근처 작업실 얻었어. 당분간 여기서 작업하려고. 항암은 어쩌고? 시간만 좀 버는 거라며. 영은아. 낳는 것도 아니고 미워지잖아. 머리도 빠지고. 헛된 희망에 매달려서 구질하게 살다 가기 싫어. 여보세요. 이에 영은을 찾아간 현. 치료받아. 그럴 마음 없어. 내가 없어지면 오빠도 아빠? 내 옆에만 있어준다고 하면 나 치료받을게. 이에 현은 고민에 빠졌죠. 그리고 이후 현은 영은을 찾아갔는데요. 연휴 끝나고 바로 치료 스케줄 잡기로. 내 옆에 있어주겠다는 거야?
그건 바로 일단 영은을 살려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남자로는 안 돼. 단지 의사로서만 널 지켜보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친구에게 연락이 온 영은. 야, 너 진짜 미쳤어? 아, 어디까지 갈 거야, 너? 내가 좀 조용한 데 가서 다시 전화할게.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영은은 현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영원히 속일 수는 없겠지. 그 전에 오빠만 확실하게 잡으면 돼. 절대로 달아날 수 없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이후 은재는 함께 있는 현과 영은을 보게 되는데요. 이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은재. 그런 와중 은재는 동생의 전화를 받게 되죠. 큰일 났어 누나. 아빠가 태어난다고 난리야. 그렇게 은재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그래봐야 보험금 못 타요. 내가 이미 공단에 올렸으니까. 그냥 애비 없다고 쳐. 아빠. 은재야. 내가 살려요. 달아날 생각하지 말고 못다한 아빠 노릇 제대로 할 생각이나 하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도훈을 찾아간 은재. 당연히 들어줘야지. 그런데 어쩌니 수술 일정이 꽉 차서 도무지 스케줄을 뺄 수가 없네. 교수님. 아무래도 다른 의사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에 은재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존심을 버렸죠.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과연 은재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은 영은의 거짓말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현재 웨이브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 병원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병원선은 메디컬 청춘 드라마로 흔히 하는 메디컬 작품들과는 결이 조금은 다른데요. 보통의 메디컬 드라마는 어려운 용어들이 질비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반면 이 드라마는 캐릭터의 연출과 서사를 중점으로 두면서 시청자들의 몰입을 잘 끌어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보면서 힐링까지 느끼며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그럼 병원선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